안녕하세요. 오늘도 치치쌤의 치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4,000명 이벤트에 대한 당첨자 발표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Q&A 제가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질문들을 답변하는 시간과 함께 당첨자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 그 컴퓨터로 댓글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답변 드릴게요. 저는 박민지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 너무너무 잘 보고 있는 2년차 선생님입니다. 어린이집은 올해가 처음이라 하나부터 10까지 막막하더라고요. 현재 만 2세 원담임의 7명을 맡고 있는데 학기 초보다 아이들도 많이 적응하고 저 또한 점점 적응이 되더라고요. 저희 반에 아직 기저귀를 하고 있는 친구가 반 이상인데 어떻게 배변 훈련을 시작할지 막막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배변 훈련에 관한 영상을 엄청 자세하게 올린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첫 번째는 가정에서 꼭 같이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저희 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머님이 먼저 시도를 먼저 해보시도록 해요. 일주일 동안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에서.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있는 게 기저귀를 뗀다고 한 다음에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헷갈려요. 내가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야 뭐야. 혼란이 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저귀를 뗄 수 있을 때, 내가 떼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가정에서 합의가 되었을 때 하셔야 되고, 가정에서는 안 한다고, 뭐 원에서만 해주세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기저귀 차요. 아이가 혼란이 와요. 같이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 배변 훈련 영상 위에다 링크를 걸어둘게요. 카드 걸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샵샵 날 이제부터 미세스 블랙이라고 불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금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1인입니다. 혹시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이 꿈이셨나요? 혹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또 선생님의 유치원 시절 닮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선생님의 행동이 기억나는 게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의 꿈,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사실 전 꿈이 선생님은 아니었고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저의 유치원 시절은 기억이 안 나요. 엄청 오래전이에요. 유치원 시절 닮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실 저는 유치원 시절이 좋은 추억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바닐라 퐁퐁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만 2세 단위를 맡게 된 초임교사입니다. 가정어린이집 보조로만 있었었고 이번에 처음 단위를 맡았어요. 너무 막막하고 힘든 와중에 선생님 영상을 우연히 접하게 되어서 1학기 상담, 선생님 수업하시는 브이로그, 키노트 작성법, 아이들이 다퉜을 때와 같은 유용한 영상들을 보고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어 하나 여쭈어요. 4월에 신입 남아가 들어왔는데 두 형제가 모두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답니다. 형은 6살.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 선생님들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고 있어요. 심지어 등원하면서부터 잠이 들고 일어날 때까지도. 4살 아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보는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요즘은 제가 하원 지도를 할 때나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몰래 아이들을 때리는 행동을 보여요. 그 점에 대해 제가 심하게 아이를 다그치지는 않지만 친구를 때리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아이는 제가 교실에 들어오는 동시에 문제 행동을 멈추긴 합니다. 아이들 모두를 품에 안고 적절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이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너무 어릴 때부터 다녔다든지 아니면은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이한테 그런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이가 눈치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주변에 조금 엄하신 분이 계신다든지 그런 경우 눈치를 많이 보게 되겠죠. 도움을 어떻게 주냐? 사랑을 많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이한테 이거는 몰래 아이들을 때리는 행동은 그거는 선생님이 계속 그 아이를 주시하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가 그 때를 만들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때 누군가한테 아이들을 조금 맡긴다든지. 왜냐면 몰래 때리는 경우 그럼 누군가 다치는 애가 있겠죠?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해 못해요 그거를. 선생님 왜 자리를 비워가지고 애가 몰래 때리게 하냐, 몰래 때리는 애 때문에 왜 내 아이를 다치게 만드냐, 그런 거 엄마들이 한두 번만 넘어가지 계속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의 불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주변에 봐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몰래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거는 그냥 너무 막 너 선생님 다 봤어, 몰래 때리는 거 다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아이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때리면 안 된다. 근데 그 몰래 때리는 행동을 일일이 다 이렇게 잡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이 보셨을 때, 그냥 때리면 안 되는 행동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나련님. 첫 댓글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의 막내 교사, 이제 만 2세반 다닙니다. 저는 지금 학부모 상담을 앞두고 있는데 만 2세는 미운 4살이라고 불리는 만큼 예쁜 모습도 많지만 문제 행동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문제 행동을 학부모님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난처한 입장이에요. 문제 행동을 돌려서 긍정적 부분을 살려 표현하는 게 좋은지,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은지, 만일 그렇다면 기분 덜 상하게 말하시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제 행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거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 이 아이가 재원생이라면 그 전 담임 선생님께 이 부모님이 어떤 성향인지를 여쭤보시면 좋고요. 원장님께 저는 여쭤봐요. 어떤 성향의 부모님이신지. 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고, 원장님이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은 주임 선생님이나 내가 뭔가 물어보기 괜찮은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돌려서 지금은 1학기는 돌려서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엄마랑 저랑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1학기 같은 경우는 돌려서 얘기를 하되,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이 보이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매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1, 2주 지켜보고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를 하는 편인데,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얘기해요. 만약에 애가 조금 폭력적인 성향이 조금 보이는 아이다 싶으면 그 보이는 부분을 설명을 해요. 엄마한테 풀어서. 예를 들면 아이가 뭐 놀이감을 갖고 놀다가 이걸 뺏겨가지고 친구를 때렸어요. 그럼 그걸 풀어서, 오늘 땡땡이가 어떤 친구랑 이렇게 뭐 와플블럭으로 이렇게 쌓기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를 뺏어가지고 그게 우리 땡땡이가 속상했는지 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를 때리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때렸어요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땡땡이가 왜 때렸는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풀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엄마랑 나랑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땡땡이가 친구랑 놀이를 하다가 때렸는데 그 왜 때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행동들을 한 번 그랬다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지켜봐야 되고, 엄마랑 통화를 할 때도 집에서는 혹시 어떤가요? 라고도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집에서도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보인다면 어머님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도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회원 김님. 반가워요, 치치쌤. 선생님 덕분에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 신입 원화가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올리신 신입 원화 영상 참조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때뿐이고 울면서 밖에 나가자고 해요. 최후의 수단이 젤리도 안 통해요. 주임쌤, 동료쌤도 힘들어하시고요. 그 아이로 인해 나머지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 같아 미안하고요. 아이 엄마도 단시간에 적응하기 원하고 길게 적응하자니 나머지 아이들 케어가 안 돼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응 기간 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근데 단기간에 적응을 할 수가 없이, 그거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런 건 사실 원장님이 조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마다 적응 성향이 다르고, 지금 뭐 어쩌쩌쩌쩌 해가지고 만약에 아이가 뚝 그쳤어요. 원래는 길게 적응을 가져야 되는 아이인데 어쩌쩌쩌 해가지고 뭐 젤리 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쳤어. 그 아이 나중에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항상, 어머니 적응 기간이 아이마다 다르다, 성향이. 길게 웃는 친구도 있고 짧게 웃는 친구도 있고, 낯가림의 표현을 울음으로 표현한 아이들이 있고, 티를 내지 않는 아이가 있다. 티를 내지 않는 아이는 지금 안 울 뿐이지 나중에 울 수도 있고 안 울 수도 있다. 어머님께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고, 어머님이 조급한 마음을 가질수록 아이는 적응하기 힘들다고. 저도 노력을 조금 더 할 테니 어머님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땡땡이가 완벽하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놀이터는 맨날 그 바깥 활동을 미세먼지나 막 폭우가 쏟지 않는 이상은 나가는 거니까 놀이터도 한번 갔다 오시고, 젤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는 걸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아이가 뭐 할 때마다 젤리 달라고 해요. 젤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 잘했을 때 줘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이가 울고 막 이러는 거는 아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우는 것 같잖아요. 그거 다 아이가 눈으로 다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뚝 그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 적응할 때 애가 막 울잖아요. 그럼 얘 빨리 적응시켜야 되고 막 이런 마음 가지는 것보다 어차피 얘는 우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다 울어야 적응하는 거예요. 우는 기간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건 선생님이 그냥 애가 다 울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언젠간 안 울어요, 애는. 우리가 한 번 보는 사람을 한 번 본 것보다 두 번 보는 게 더 익숙하고 두 번보다 세 번 보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도 마찬가지. 얘가 일주일을 사람을 봐야지 적응하는 애가 있고 한 달을 봐야 적응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 다음 김예슬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 늘 도움받고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초임교사입니다. 저는 만 2세반 귀염둥이들과 생활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에 한 친구가 자신의 욕구가 수용되지 않는 소리를 지르고 교사 때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좋을까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 그런 행동을 보이냐? 갑자기 그런 건가? 재원생인가? 신입생인가? 그랬더니 신입 원하고요. 가정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놀이 상황에서 친구의 놀잇감을 빼서 교사가 중재하려고 하거나 친구들이 차례로 앉아있는데 친구를 밀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교사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싫어 안 할 거야 라면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여요.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물을 주면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안 먹을 거야 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선생님 치워도 되겠어? 라고 하면 다시 질문하면 싫어 먹을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위험한 상황에서 교사가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면 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랑 우선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러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기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입 원한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교사를 때리는 행동 반복적으로 보여. 이거는 가정에서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할 것 같고 한다고 했네요. 하고 엄마가 계속 다 수용해주니까 날 거절하는 사람은 너가 처음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마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오냐오냐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고 선생님도 내가 선생님을 조종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선생님이 단호하게 지금처럼 이야기 계속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때린다? 그러면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고 선생님도 그 기에 꺾이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꺾이면 1년 힘들어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놀이 상황에서 친구의 놀잇감을 빼서 중재하거나 차례로 앉는 밀고 이거 계속 선생님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뺐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위험한 행동할 때 안 돼, 단호한 말투로 그럼 더 그런 행동 보이는 것 같아. 이거 선생님 기싸움하는 거예요 아이가. 선생님 기 꺾으려고 더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근데 그럼과 동시에 칭찬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할 아이예요. 그러니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단호할 땐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그 다음 봄날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친구가 모르고 살짝 치고 지나가거나 할 때 그 친구에게 너가 다쳤다고 하면 반복적으로 말하다가 점점 분노 감정이 드러나는 아이가 있어요. 상대방은 자신이 그런 건지 몰라서 사과를 안 해서 결국 그 아이는 화에다가 소리 지르면 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궁금한 점은 어린이 서류가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칼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 조금 힘든데 살짝 예민한 친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냥 이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주세요. 친구가 모르고 그런 거야 하고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건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좀 예민한 친구인 것 같아요. 촉감이나 이런 게 좀 예민해가지고 친구가 조금 그리고 약간 살짝 이제 그런 이 글만 봐서 제가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되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예민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예민한 것 같고 이 친구한테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본 생활 습관이나 뭐 대소그룹 활동할 때 동화책이나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친구가 살짝 치거나 이런 거는 뭐 살짝 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살짝 쳤어. 근데 이거를 야, 너 왜 나 쳤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칼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거는 원마다 조금 달라요. 네. 칼퇴가 이루어지는 원도 있고 서류도 지금은 간소화가 되는데 서류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서류만 꼭꼭 집어가지고 하는 원이 있고 진짜 뭐 이거저거 다 하는 굳이 필요 없는데 이런 서류까지 이런 식으로 많은 서류를 하는 곳도 있고 이거는 원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선생님은 김예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은
허나련 선생님. 그 다음 세 번째 선생님은 바닐라 퐁퐁 선생님입니다. 세 분 축하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